안녕하세요. 민족주식사관학계 부이생입니다. 시작하기 전에 구독, 좋아요, 알림 설정 꼭 좀 부탁드릴게요. 그리고 자막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자, 저희 민족주식사관학교는 지금 구독자 수는 솔직히 그렇게 많지 않죠. 아직 인지도가 약하니까요. 그러나 내용 면에서는 정말 좋은 컨텐츠로 우리 구독자님들한테 전부 도움을 드리려고 상당히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감히 최고라 이런 얘기는 누구도 하면 안 되는 얘기죠. 그렇지만 하여튼 최고는 아닐 수 있겠지만 최고가 되기 위해서 항상 노력을 하면서 정말 좋은 콘텐츠 드리려고 많은 고민하고 있습니다. 계속 구독해 주시면 계속해서 좋은 내용으로 보답을 드리겠습니다. 주위에도 많이 알려주시면 좋겠어요. 주위에서도 좀 많이 알려주셔서 같이 좀 가입을 하게 해주시면 좋겠고요. 이거 처음 지금 이거 보시는 분들은 구독, 좋아요, 알림 설정 눌러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자, 미국장이 어제 반등을 했어요. 미국장이 이제 다우도 다 반등을 했고, 나스닥도 반등을 했고, S&P 500도 반등했고, 반도체도 이제 반등을 했습니다. 다 5일선 위에 올라탔어요. 5일선 위에. 그러니까 이제 반등을 할 자리에서 반등을 하고, 이것도 지금 다른 거 거꾸로 차트 제가 이제 늘 요새 최근에 많이 말씀드린 거꾸로 차트 안 보여드려도 되시겠죠? 이제 거꾸로 차트 안 보여드려도 이제 되실 겁니다. 이거 외바닥이 거꾸로 차트로 한다 그러면은 여러 가지가 있는데 예를 들면은 이런 거죠. 반도체로 보면 이게 지금 외바닥에서 올라갔잖아요. 그러니까 어떻게 돼요? 쌍바닥을 만들어야 돼요. 여기서 지금 5일선을 못 탔어요. 그러면 여기 쌍바닥을 만들기 위해서 20일까지 못 오더라도 21선 근처 여기까지는 와서 쌍바닥을 만들어야 되겠죠. 최소. 그러니까 여기까지는 더 반등의 여지가 있다. 이런 식으로 보는 겁니다. 그렇죠? 가설을 내는 왜 외바닥이었죠. 그러니까 쌍바닥을 이 정도까지 만들어야 되겠다. 다우도 쌍바닥을 만들어야 되겠다. 그러니까 이 정도까지는 거꾸로 얘기하면 상승의 여지가 있다. 이제 20선까지는 이렇게 보는 거죠. 그렇죠? 거꾸로 보기를 좀 빼면 또 이렇게 되는 거죠. 그럼 여기서 보면 여기 21선까지는 상승의 가능성이 있지 않느냐. 또 반대로 여기서 올라갈 때도 이렇게 올라가지 못하고 내려왔다 또 가겠죠. 그러니까 제가 아까 말씀드렸잖아요. 이렇게 왔다가 간다. 5일선. 자, 미국장의 어제 상승의 요인을 본다고 하면요. 사실 이제 미국이 관세를 90일간 유예하면서 지금 중국만 때리고 있잖아요. 때렸는데 중국도 만만하지가 않죠. 만만하지 않은 게 사실 좀 이따 말씀드리겠지만 미국이 이번 싸움에서 중국을 이겼다. 이렇게 보기가 쉽지 않죠. 오히려 반대일 경우가 많습니다. 중국이 또 보복 관세를 때렸잖아요. 추가 관세 발표했고, 그 다음에 또 금리도, 미국의 지금 트럼프 의도하고는 달리 금리도 급등을 하면서 상승을 출발했어요. 그렇지만 사실 지금 이렇게까지 100% 이상을 관세를 서로 때린다는 게 무슨 의미가 있겠어요, 사실. 이거 실제로 때려버리면 두 나라 다 힘든데요. 두 나라뿐이 아니라 전 세계가 힘든데요. 그렇기 때문에 이제는 협상이 되지 않겠느냐 하는 이제 기대감들이 작용을 한 겁니다. 그렇죠? 이거 더 이상 지금 이제 협상이 되지 않겠느냐. 그러니까 그저께 급등했다 어제 조정해줬다 어저께 또 반등해 준 거죠. 그러니까 살짝 조정했다 따라 또 올라갈 수 있겠죠. 그러면서 이제 올라갔고 했고 그다음에 반도체에서 지금 엔비디아 같은 거 애플 같은 거 그러니까 애플 같은 거는 조금 그러니까 관세에서 애플 같은 건 조금 예외를 둘 수 있지 않겠느냐 이런 얘기들이 이제 들어서 상승을 했다 이렇게 이제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콜린스 총재가 이제 좋은 발언을 했어요. 콜린스 총재가 이 미국 연준이 미국이 이렇게 금융시장이 불안하면 가만히 있지 않겠다. 이런 얘기들을 했어요. 그렇죠? 이런 얘기들을 하면서 했고 또 소비자 물가지수가 어제 하락을 했고 생산자 물가지수도 하락을 하고 여러 가지 좋았는데 그다음에 윌리엄 총재가 있군요. 여는 윌리엄 총재가 관세하고 이민 정책으로 올해 미국 GDP 성장률이 1% 미만으로 둔화하고 실업률이 4.5% 이상으로 상승할 것이라고 경고를 한 거죠. 그러니까 완전히 미국 경제가 이제 폭락하는 거죠. 여기에 지금 관세 때문에 지금 인플레이션은 지금 내렸지만 인플레이션도 3.54까지 높아질 수 있다. 그렇기 때문에 통화 정책은 유지를 해야 된다. 그래서 이런 얘기를 했고 그리고 아까 얘기했던 콜린스 총재가 금융시장 불안정이 진행될 경우에 연준은 시장 안정화를 위해서
팬데믹 당시처럼 신속하게 조치에 나설 것이. 팬데믹 또 어떻게 했습니까? 막 달러 찍었잖아요. 미국은 달러를 찍어내는 게 미국 정부가 아닙니다. 이 연방이죠. 연준이죠. 연준. 그래서 이렇게 조치할 것이다. 이 콜리시 총재가 투표권이 있는 사람입니다. 중립 성향이고. 근데 이런 사람들이, 이 사람이 이렇게 발언을 해서, 그러니까 금융시장이 여차하면 연준이 개입하겠다. 그러니까 국채금리가 이제 상승폭을 좀 축소했어요. 그리고 주식시장이 이제 상승을 확대하고. 그러니까 시장은 이제 악재에 민감해질 때가 됐죠. 악재에 민감해질 때가 됐고, 이제 호재를 찾아서 대응하는 이런 모습을 보이고 있습니다. 자, 뭐 특징 종목이나 이제 이런 것들은 요걸 좀 보여드릴게요. 특징 종목이나 이런 것들은 요걸로 좀 보겠습니다. 어제 보면 이제 엔비디아도 엔비디아 보세요. 어제. 야, 이 엔비디아가 어제 30, 이게 하여튼 엄청 이렇게 보세요. 하여튼 캔들만 보면 하여튼 뭐 기가 막힙니다. 이 코인인 줄 알았어요. 그렇죠? 하여튼 엔비디아 상승을 했고, 테슬라는 약간 하락을 했어요. 테슬라는 그다음에 매그니피센트 세븐만, 아마존, 마이크로소프트 상승을 했고, 메타 조금 내려갔고, 애플 올라갔고, 알파벳, 구글이죠, 올라갔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이제 전체 미국 시장은 올라갔다, 이렇게 보시면 되고요. 그 다음에 이제 뭐 비만주들이 조금 올라갔고, 비만주들이 일라이릴리 머커 뭐 이런 거 일단 뭐 올라갔는데, 제일 어제 특징이라고 본다면요, 우리나라도 특징이었죠. 의료 AI가 많이 올라갔어요. 슈로딩거가 28% 올라갔어요. 템버스 AI가 4.23%. 의료 AI가 올라간 이유는 아시죠? 미국에서 이제 더 이상 동물들이 참 많이 희생을 당하잖아요. 우리 그 의료 발전을 위해서. 그래서 더 이상의 동물을 실험하지 않겠다. 바로 이 의료 AI로 쓰겠다. 이 얘기 때문에 어제 우리나라도 올라갔고요. 또 우리나라 이제 의료 AI 뭐 이런 어떤 정책 관련 편입성 때문에도 올라갔기도 했지만, 이것 때문에 미국도 어제 이 의료 AI가 굉장히 많이 올라갔습니다. 굉장히 많이 올라갔어요. 그래서 이제 이게 뭐 지금 어저께 제일 핫한 섹터가 아니었냐? 제가 보기엔 이제 그렇게 보고 있어요. 그 다음에 뭐 TSMC도 조금 올라갔고요. TSMC도 좀 올라갔고, 뭐 그다음 저 창장 폐지 때문에 걱정이 됐던 이제 중국 관련주들은 중국 관리차들이, 중국 전기차 샤오핑이라든지 샤오핑, 중국 뭐 이런 종목들이 어저께 다 상승을 했어요. 그래서 이제 니오도 상승을 했고, 니오 뭐 이런 종목들, 중국 전기차들이 이제 어저께 상승을 해갖고, 아무튼 이제 이제 호재를 지금 찾는 그런 어제 분위기였다. 뭐 이렇게 볼 수도 있을 것 같아요. 그렇죠? 그리고 이제 뭐 미국장의 특징적인 종목으로 본다 그러면 섹터는 아까 말씀드렸고요. 저는 이 종목이 상당히 재밌어 보여요. 이 종목이 거래량이 이렇게 들어왔잖아요. 거래량 이때 들어왔던 이 4불짜리가 여기 어떻게 올라갔어요? 이때 뭐 얘네들은 올라가면 막 500%를 올라가 버리니까 7불 갔다가 여기까지 또 올라갔어요. 근데 지금 여기서 여기 얘네들도 여기에 지금 어떻게 되냐면 200불인데 돌파했다가 요걸 맞고 떨어졌어요. 떨어져서 21선이에요. 61선하고 21선 사이에 있는데, 물론 21선하고 61선 사이가 좀 많이 벌어져 있습니다. 잠깐씩 갑자기 미국 주식을 말씀을 드리는데 여기 좀 너무 괜찮아서 그래요. 이 종목이 이제 21선이 13불, 13.8불인데 쫙 지금 21선 살짝 이탈 중이에요. 여기 21선을 이탈했다가요, 21선을 다시 올라탈 때, 이때 매수하면 이 종목이 괜찮을 것 같아요. 이 종목이 뭐냐 하면은 양자 관련주입니다. 양자 관련. 어제 양자 관련주는 뭐 아이언큐가 0.8%, 실스큐가 0.79 이렇게 상승했죠. 리에티 컴피 살짝 빠지고 퀀텀도 빠지고 DKV는 상승했고 이런 식이었어요. 근데 지금 이 마이크로는 이거 등락이 굉장히, 저는 이거 원래 탄력 좋은 종목을 좋아하잖아요. 탄력 좋은 종목. 그리고 거래량들이 좀 들어와 갖고 이 거래량들이 다 나가질 않았어요. 아직은요. 이 거래량도 다 나가질 않아요. 일부 수익 실현했겠죠. 일부 수익 실현했는데 다 나가질 않았어요. 그래서 이 종목이 상당히 좀 관심 종목으로 저는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또 미국에 대한 얘기들은 이제
이런 정도로 마무리를 할까요? 그 다음에 재미있는 것들 미국의 어제 노버너디스크 비만주도 좀 상승을 했고 미국장이 어제 슈레딩거가 상당히 좋았어요. 슈레딩거가 상당히 좋았습니다. 이게 지금 400선, 401선을 돌파를 하면서 상당히 좋은 모습을 보이고 있어요. 이게 지금 미국도 의료 AI가 이제 시작이에요. 여기도요. 이제 많이 오른 게 없죠. 그렇죠? 많이 오른 게 없습니다. 이제 그렇게 하고 템퍼스 AI가 이제 대표적인 의료 AI 종목인데 이것도 지금 많이 내려왔어요. 많이 내려왔으니까. 자, 이렇게 보이겠습니다. 지금 뭐 제가 미국장 말씀드리는 건 이제 이 정도로 참조를 드리고요. 자, 이 정도 드리고 나면 이제 미국장은 다 이해가 되셨죠? 뭐 그 다음에 보면은 이제 우리 장은 어저께 다 설명을 드렸고요. 어제 우리 야간 증시도 많이 상승하지 않았지만 좀 상승을 했어요. 그렇죠? 우리 야간 증시도 어저께 0.39% 상승을 했어요. 0.39% 상승을 했고요. 그 야간 증시는 0.3% 상승을 했는데 미국장에서 근데 한국 증시 관련 이런 것들이 이제 워낙 그 숫자가 적어요. 그러니까 뭐 사실 이게 너무 그 위아래가 강한데 하여튼 한국 증시 ETF는 어제 4.81%나 급등을 했습니다. 근데 모건스탠리 신흥지수 ETF도 3.14% 상승을 했어요. 그리고 우리하고 가장 밀접한 관계가 있다는 필라델피아 반도체 지수 2.51% 상승을 했습니다. 근데 우리 야간 선물이 요새는요. 야간 선물은 근데 코스피 중심이죠. 당연히 코스피 야간 선물이니까 0.39% 상승을 했어요. 그래서 우리 코스닥이 지금 더 괜찮아 보여요. 코스닥이 지금 더 물론 조정을 줄 수는 있어요. 조정을 좀 이렇게 올라가고 나면 항상 조정을 줘야 돼요. 그냥 계속해서 이렇게 물론 적산병을 만들고 조정을 줄 수도 있는데 지금 20선이기 때문에 조정을 줄 가능성이 있는데 조정을 좀 주긴 하겠죠. 근데 월요일에 좀 조정을 줄 수 있어도 우리 증시 괜찮을 겁니다. 근데 올라갔다 내려왔다 올라갔다 살짝 조정 주고 가는 게 더 맞겠죠. 자, 이 정도로 말씀을 드리고요. 자, 오늘은 좀 뭘 말씀을 드리려면 뭐 그동안에 외인도 많이 소개해드리고 막 그랬었는데 오늘은 이제 그 전에 이제 하나 더 말씀을 드린다 그러면 지금 요번에 사실 미국이 이길 수 있을까요? 지금 미국이 이렇게 하는 건 제가 여러 번 말씀을 드렸어요. 지금 여러 번 말씀드린 게 뭡니까? 미국은 결국은 그 관세를 통해 갖고 일단 제조업을 부흥하려고 그래요. 미국에다 제조업을 갖다 두려고 그래요. 그렇죠? 그리고 주식시장도 좀 망가뜨려서 채권 시장을 살리고서 채권 금리를 낮추려고 그래요. 그래서 미국 그 정부 부채가 너무너무 많잖아요. 그 정부 부채의 이자가 제가 숫자가 갑자기 기억이 안 나는데 우리나라가 전 640조인가 그렇지 정부 예산. 그거 더블이 넘어요. 그러니까 1,400조에서 1,600조 사이가 1년 이자라 그럽니다. 그럼 뭐 거의 망하겠죠. 아무리 천조국이라도. 그렇죠? 천조국이라는 게 왜 천조국인 줄 아시죠? 국방비가 1,000조가 넘는다 그래서 천조국이에요. 국방비가 미국은 한 13% 차지합니다. 근데 지금 국방비보다 더 많은 돈이 이자로 나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이것 때문에 하는데 트럼프 의도하고는 틀리 지금 어떻게 됐어요? 채권 시장에서 채권이 폭락을 하고 금리가 올라가 버렸어요. 원래 그 트럼프 의도는 채권 금리를 낮추면 연준이 말을 안 듣잖아요. 미국은 연준이 철저하게 트럼프하고 대통령하고 다릅니다. 그러니까 연준이 금리를 내려라 일기 때부터 했는데 안 하니까 트럼프가 그럼 내가 채권 금리를 내리면 연준도 금리를 자동적으로 같이 내려야 되거든요. 근데 그거를 계획을 했는데 제조업을 만들고 채권 금리를 내리고 지금 제조업은 이제 진행 중이죠. 미국으로 제조업이 들어오게끔 그 관세 협상을 통해서 관세를 갖고 누르니까 제조업들은 들어오긴 하겠지만 지금 채권은 뭔가 지금 공격을 당하고 있어요. 미국이. 이 공격이 이게 지금 단순한 공격인지 여러 가지가 지금 잘 모르겠어요. 이게 중국에 의한 거다라는 얘기도 있고 중국이 그럴 리가 없다. 중국은 아니다. 라는 이야기도 있습니다. 중국이 아니라는 이야기도 있습니다. 중국이 아니라는 이야기도 있고요. 근데 지금 어쨌든 간에 뭔가 그러니까 미국이라 그러면 달러 자산이라는 건 가장 안전 자산이었어요.
그 안전 자산이었던 미국이 달러 자산인데 금과 동격이나 금 이상이죠. 근데 금에 대한 수치가 그러니까 안전 자산이 금에 대한 각국의 그 비중이 점점 커지고 있어요. 그 무슨 얘기냐 하면요. 미국 달러의 안전자산 인식이 점점 약해지고 있다는 거예요. 그렇죠? 안전자산 인식이 약해지고 있다. 이 부분이 이제 상당히 그 경계해야 될 부분이고 그렇다 보니까 지금 그래서 그런 건 아니고요. 어쨌든 좀 채권 시장이 지금 미국이 출렁이고 있는데 마치 이 안전한 미국의 채권 시장 아닙니까? 미국의 채권을 가장 많이 갖고 있는 나라가 일본이에요. 두 번째가 중국인데 어떤 채권 시장이 좀 공격을 받고 있어요. 마치 신흥국 채권처럼 출렁이고 있어요. 그러니까 미국이 안전하지가 못한 거죠. 그럼 미국에서 지금 자산들이 나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트럼프가 지금 강조하고 있는 게 제조업 아닙니까? 금융자본보다 노동계층 이익을 우선시하는 거죠. 이게 왜 그러냐 하면 또 얘기를 또 부연 설명을 또 하자면은 아시는 분들도 많이 있겠지만 미국은요 지금 금융 부분이 실물 경제를 압도하고 있어요. 이거를 한마디로 얘기하면 버블입니다. 버블. 그렇죠? 실물 경제만큼 금융형이 돼야 되는데 금융 부분이 실물 경제를 압도한다는 기대감 때문에 더 많이 올라가 있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이제 자본이라는 게 투자돼서 미국의 제조업을 살리는 게 아니라 금융 용도로만 들어오고 외국에서 이 금융자산이 엄청나게 많이 들어오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미국이 지금 부채가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국가소득의 3배가 부채랍니다. 100조 달러. 100조 달러. 뭐 전 이걸 계산도 못 하겠어요. 국가소득의 3배 이상이 되는 거죠. 근데 이 미국 경제버블을 지탱하는 요인, 그러니까 저희 얘기해서 금융자산, 이게 지금 외국인이 소유한 게 금융자산이라는 건 지금 주식만이 아니죠. 채권도 포함되고 다 포함이 되는 겁니다. 이게 57조 달러라는, 57조 달러. 이게 유입이 돼서 지금까지는 채권 금리를 낮추고 주가를 상승시키는데 도움을 줬었는데 이게 이제 그 버블이다 해갖고 지금 트럼프가 이걸 빼려는 과정 중에 하나죠. 그러니까 지금 미국의 그 재무장관 베센트도 미국이 지금 정부 지출이 너무 과도하다. 이걸 해결해서 디톡스 기간이 필요하다. 그래서 이제 이 관세 정책이 이렇게 나오게 되는 거예요. 여러 가지 이유죠, 관세 정책이. 그래서 이 중에 하나가 제조업 부활인데 이렇게 되니까 제조업 부활을 목표로 하지만 이거는 제조업 부활하게 되면 주식시장 하락하고 기업이익이 감소하고 그렇게 해서 자산 가격이 하락이 되면 어떻게 되냐면 불안하니까 사람들이 어떻게 가계 저축이 증가가 돼 버려요. 그러면 이게 소비 감소가 되고 경기 둔화가 이어지고 그러니까 이제 버블이 붕괴되는 거죠. 자, 일본을 한번 봐보세요. 버블이 붕괴되면서 얼마나 복잡하고 고통스러웠습니까? 80년대 그 플라자 합의 이후로 버블이 붕괴됐잖아요. 자, 이런 점이 이제 미국에서 상당히 심각한 얘기고요. 그 다음에 이제 중국하고의 싸움에서 쉽지가 않잖아요. 사실 그 미국에서 제조업이 다시 부활하는 게 40년, 50년 전에 이미 집 나갔어요. 한국 경제에서 이걸 잘 풀었더라고요. 그렇죠? 나갔는데 이게 지금 전통제약 보복관세 이걸로 갖고 돌아올까? 얼마나 돌아오겠습니까? 까놓고. 그걸로 다 가면 세계 경제는 또 망하게요. 그 다음에 이 중국과의 싸움에서 이제 제일 중요한 게 이거 제가 얘기한 게 아니라 요 부분은 한국 경제 얘기입니다. 자본주의 국가 미국의 그러니까 트럼프는 투심이 두렵고 사회주의 국가 시진핑은 민심을 두려워한다는 거죠. 그러니까 트럼프는 돈, 투심 이게 두렵고 시진핑은 민심이라는 거죠. 그러니까 중국은 민심이 일자리부터 나온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요. 미국은 말 그대로 투심이기 때문에 주가예요, 주가. 그러니까 중국이 이제 그 미국한테 그 이런 어떤 관세 전쟁을 통해서 중국 제조업이 미국으로 많이 건너오겠습니다. 안 건너온다는 거예요. 그리고 중국은 제가 보기에는 트럼프 일기를 겪었기 때문에 준비를 많이 했어요, 지금. 준비를 많이 해갖고 지금
이번 싸움은 오히려 지금 미국 채권 시장이 무너지고 채권 금리가 올라가는 게 저는 뭐 이거 누구도 단정할 수는 없어요. 중국의 역할이 조금 있지 않았나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 아까 말씀드린 중국은 지금 일자리 때문에 중요한데 실업률이 높아지면 시진핑은 끝나요. 그래서 이제 중국의 GDP는 고용지표가 상당히 중요한 건데 중국의 GDP 1%당 240만 명의 고용을 창출을 하는데 연간 1200만 명 정도 대졸자가 나온다 그럽니다. 이거를 취업시키려 하면 최소 5%의 GDP를 유지해야 된다는 거죠. 이걸 안 하면은 실업률이 높아서 큰일 나는 거죠. 그래서 이게 얘네들은 지금 뭘 하냐면은 내수를 많이 지금 올려놓은 거예요. 그리고 지금 이 관세 때문에 그 무역 흑자가 줄 수 있는 거에서 이미 16% 정도 위안화를 절하를 시켰어요. 그렇죠. 그래서 중국은 지금 크게 당할 게 없다라는 거죠. 그래서 이제 지금부터는 이제 관세 전쟁이 끝날 수 있는 게 트럼프한테 좀 명분을 주고 뭐 실리를 챙길 수 있는 게 뭐가 있겠는가? 그래서 이제 이 뭔가 중국과 미국이 다 협상을 할 수 있다 하는 거고요. 이 협상에서 사실은 또 미국이 중국한테 가장 노리는 것은요. 중국 자본시장 개방입니다. 이걸 통해서 궁극적으로는 일본같이 만드는 거예요. 일본이 플라자 합의를 통해서 금융시장을 미국이 장악했잖아요. 우리나라는 어떻게 됐냐면 IMF 때 장악이 끝났어요. 그러니까 우리나라 놀이터가 됐잖아요. 외국인들 놀이터. 그럼 중국이 이거 만만하게 내놓을 리는 없죠. 근데 중국도 자본시장을 통해 갖고 중국도 부채가 있어요. 그래서 자금들로 심각한 좀 부채 문제를 이 금융시장을 일부 개방을 해갖고 해결하려고 할 수도 있어요. 미래는 나중 얘기다. 미국의 의도도 아는데 우리는 그렇게 쉽게 안 당하겠다. 그래서 일정 부분 자본시장 추가 수용을 개방을 수용할 수도 있을 거예요. 이렇게 되면 서로 간에 타협을 할 수 있을 거고 미국은 궁극적으로 트럼프는 자본시장까지만 열어놓으면 자기는 업적이 있는 거예요. 그리고 향후에 자본시장을 열어놨다는 거는 결국은 좀 복잡한 문제인데 중국의 금융시장을 틀어지고 그건 결국은 중국의 분열까지도 갈 수 있는 거죠. 좀 복잡한 얘기 많이 드렸습니다. 근데 하여튼 뭐 이런 것들이 지금 뭐 여러 가지 제가 공부한 것들하고 기사 내용들을 접해서 말씀을 드렸고요. 상식적으로 알아두시면 도움이 돼서 좀 말씀을 드린 겁니다. 자, 너무 떠들었고요. 오늘은 뭘 말씀을 드리려고 하냐면요. 종목을 좀 추천을 드리려고 그래요. 무슨 종목을 추천하려고 그러면 무슨 종목을 추천을 드리려고 하냐면요. 민주당 정책이 아직 정확히 발표된 건 아니에요. 배드뱅크라는 게 하나의 지금 설립을 하려고 그러는 거거든요. 설립을 하려고요. 그러니까 배드뱅크라는 게 지금 소상공인이나 뭐 이런 데서 상당히 좀 어려운 부분들이 많잖아요. 소위 얘기해서 빚 때문에 이 빚을 해주는데 이걸 탕감해 주는데 그냥 탕감해 줄 수가 없으니까 배드뱅크를 만들어서 탕감을 해주고 근데 여기에 이제 도덕적인 해이라든지 이런 게 있을 수 있잖아요. 그러니까 도덕적인 해이 부분은 어떻게든 막겠다 할 수 있는 그래서 그거에 대해서 연구를 하고 있고 곧 발표가 될 것으로 있고 어저께 찌라시도 좀 떴었습니다. 보안정책 거쳐낼 생각 국가주도로 연체 채권을 통해 소상공인 자영업 재기 발판 기대 채무자 도덕성 해이 조장 우려에 선별 요건 설정부터 설계 단계부터 강화. 자 이게 된다 그러면 이제 진짜 어려운 소상공인 자영업자들이 좀 재기가 돼서 뭐 제가 정책에 대해서 뭐 평가를 못 하겠지만 하나의 뭐 방법이 되겠죠. 좋다 나쁘다 이런 건 제가 지금 평가할 저건 아니고요. 그래서 배드뱅크 설립 아니라는 전언이죠. 배드뱅크. 자, 그렇죠. 경기 침체가 이어지면 제일 중요한 게 지금 소상공인 자영업자들 아닙니까? 이분들은 구제를 해야 되는데 이거에 대해서 폐업조차 잘 못해 빚 때문에 그렇잖아요. 그렇죠. 정말 안타까운 거죠. 너무나 지금 경기가 그냥 어려워졌으니까요. 너무 힘들어졌으니까.
그래서 이제 지금 현재 뭐 채무워커, 개인회생, 개인판 여러 제도가 있지만 부족한 거를 이 배드뱅크로 하겠다. 그렇죠? 배드뱅크로. 자, 그러니까 뭐 이제 뭐 요거에 대해서는 이해가 되셨죠? 이해가 되셨죠? 이 배드뱅크라는 건 사실은 지금 민주당이 검토를 하고 있지만 여야 막론하고 요거에 이런 어떤 가계부채, 한계기업, 부동산 PF 위기를 타개할 수단 이걸로 계속 거론되던 겁니다. 지난 대선에서 윤도 공약을 했던 거예요. 안 지킨 거지만. 그러니까 이제 뭐 이거는 지금 필요한 정책 중에 하나예요. 그래서 이걸 제가 많이 떠드는 이유가 자, 이거와 관련된 종목을 소개시켜 드리려고 하는 겁니다. 그렇죠? 그래서 이 관련된 대장 종목이 뭐냐면요. 이거를 지금 슬슬 준비를 해 두시면 이 정책이 터졌을 때 크게 한번 그러니까 미리 이 찌라시도 한번 동고고 이 뉴스가 이미 동고기 때문에 나올 가능성은 굉장히 크고 이거는 민주당뿐이 아니라 국민의힘도 전열이 정비되면 한번 터뜨리겠죠. 근데 지금 정책은 국민의힘은 말씀드렸지만 누가 될지 모르잖아요. 지금 국민의힘 대표가 될지 후보가 될지 그러다 보니까 지금 인물들끼리 이거 하기 때문에 지금 정책이 나오기가 좀 쉽지가 않고 민주당은 사실 그 지금부터는 이제 이 대선 관련해 전부 후보라고 부르겠습니다. 예비 후보도 복잡하게 이재명 후보가 사실은 뭐 다른 후보들도 있지만 뭐 유력하잖아요. 그러니까 정책들이 나오는 거죠. 이거의 대장주는 SCI 평가 정보 이 종목을 대장주로 보시면 됩니다. 어제 거래량도 나왔죠. 그렇죠? 이 종목을 소개시켜 드리려고 그래요. 네 종목이에요. 이 종목이. 이게 대장주라고 보시면 돼요. 그 다음에 부대장주는 어떻게 됐어요? 고려신용정보. 이게 부대장주입니다. 이게 과거에 대장도 했었어요. 자, 이 종목들 한번 보시죠. 히스토리로. 그렇죠? 과거 15,000원까지 갔던 종목이고요. SCI 평가 정보는 과거에 6,900원까지도 갔던 종목이에요. 그러니까 지금 제가 보기엔 대장은 지금 이거 바닥 자리잖아요. 자리도. 월봉으로도 바닥이죠. 일봉으로도 바닥 아닙니다. 누가 봐도 바닥 자리예요. 물론 모든 건 손절선을 정하고 하셔야 돼요. 금융시장이라는 게 언제 어떻게 변할지 모르니까. 그러면 이 정도 바닥으로 놓고 가셔도 되지 않겠느냐. 이 두 종목이 움직이는 대장 SCI 평가 정보, 부대장 고려 신용 정보. 이렇게 보시면 돼요. 이 종목들이 어제 거래량들이 나왔죠. 그 전에 이제 뭐 제주은행이나 뭐 푸른저축은행도 비슷한 걸로 봤는데 제주은행도 여기 거래가량이 나오긴 했어요. 뭐 때문에 나온 거래량인지는 제가 요새 이 종목을 잘 체크를 안 해서 모르는데 이 종목도 지금 상당히 좀 볼만한 종목이다. 근데 이 제주은행 이런 거보다 지금 요 두 종목이죠. 그 중에서도 요 종목이 훨씬 대장이다. 그래서 요거 매수 매도 타점은 한번 잘 보세요. 이거 저희도 들어갈 겁니다. 매수 자리 잡아서 들어갈 겁니다. 자, 이상입니다. 그 편안한 주말 되시고요. 또 내일도 또 유튜브 방송하니까 많이 찾아주시고요. 뭐 계속 광고를 드려서 죄송한데 정말 정책주 지금 할 시간입니다. 혼자 하기 어려우신 분은 오세요. 좋은 인연 되시죠. 감사합니다.